매우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노상원 있지 않습니까? 전 정보사령관. 이 노상원의 수첩에도 NLL에서 북한 공격을 유도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폭침, 북침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노상원과의 공모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아마 노상원이 뭐 힌트를 줄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향에서 이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던 거거든요. 대북 확성기도 그렇고, 대북 확성기도 사실은 2015년도에 이거에 대한 공격이 있었고 또 교전이 실제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준 전시 상태를 선포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서해 포격전도 마찬가지로 연평도 포격과 당시와 동일한 구역의 사격을 감행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이제 대북전단을 뿌려서 오물풍선이 날아오게 유도하고 이 오물풍선에 대해서 원점 타격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수사해야 되는 것이 평양 무인기, 그다음에 오물풍선 원점 타격, 그다음에 NLL 상공에서의 아파치 헬기 저공 비행, 그 비행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대북전단도 있죠. 그렇죠, 대북전단. 네 가지네요. 모두 이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혐의로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북한을 외국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헌법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풍 사건 터졌을 때도 실질적으로 외환죄로 기소하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환죄보다는 일반 이적죄, 그다음에 군형법상의 이제 불법 전투 개시죄, 그다음에 불법 진퇴, 부대를 함부로 그리고 전력을 함부로 지휘권을 남용해서 옮긴 거기 때문에 이동시킨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죄가 무겁죠, 형량이. 굳이 뭐 외환죄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롭게 하는, 훼손시키는 경우에는 이적죄에 해당되고요. 이것도 이제 뭐 중형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뭐 이런 쪽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드작사 같은 경우에 이 비상계엄 그 복판에 증거인멸 논란이 상당히 있지 않았습니까? 증거인멸을 했죠. 해서 실질적으로 뭐 비행체에 이제 비행 기록을 삭제하는 지시를 내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죠. 임무 이후에. 그리고 실제 그런 문건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그 지시한 문건도 확보했고. 지시 문건도. 그 과정 속에서 물론 백업을 받아놓고 비행체에 있는 비행 기록들을 삭제했다 하지만 백업을 선별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평양에서 무인기가 떨어졌을 때 이거를 이 무인기를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 조작을 한 것도 제보가 들어왔었거든요. 일종의 이제 훈련을 하다가 한 대가 추락했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조작을 해서 평양에 떨어진 게 우리 게 아니다. 뭐 이런 제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크게 은폐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인기 보내는 이 작전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은폐 조작이 있었다라고 이제 의원님께서는 보시는 건데 그러면 이 은폐나 조작 지시는 드작사 사령관이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증거인멸도. 아니 그렇죠. 뭐 드론 작전 사령관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상당한 혐의가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체 수사나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또 뭐라고 봐야 됩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건 되게 딱 떨어지는 조사가 필요한 일단 뭐 이렇게 사실은 이제 군사 비밀이라는 이런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역 속에 이루어진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합참이라든지 합참의장도 이제 국조특위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고 뭐 북풍이 말이 되냐 직을 걸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군사 기밀의 영역에 해당되고 그리고 비밀 임무에 해당되고 공작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 뭐 이런 걸로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이제 뭐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압수수색할 때 예. 거기 이제 총 책임자가 승인해주지 않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런 거랑 비슷한 논리로 빠져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의원님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이제 좀 복귀를 했을 때 주요하게 생각나는 것이 계엄 발생 후 닷새 후에 드론 작전 사령부에 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화재 사건, 창고. 그 화재는 그닥 이번 건과 연관시키긴 어려워 보여요. 거기에 상당한 무슨 그 소위 얘기하는 삐라통, 전단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 물론 관련해서 드작사에서는 전단통이 없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예, 뭐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제보하는 쪽에서 이제 얘기해 주기로는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재 뭐 사건. 전단지 같은 거야 뭐 어디 가서 소각해도 되는 건데 굳이 뭐 컨테이너에 넣어서 그거를 불을 태우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상당히 앞으로 내란 특검에서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카테고리가 바로 외환 관련된 혐의고 이 혐의와 관련해서 여전히 증거인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추후 뭐 기소 또는 입건해서 조사받아야 되는 군 당국 관계자들이 상당히 많다. 특히 이제 드작사를 중심으로 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걸로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안보실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여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모르는 인물들이 이제 드러나겠죠. 네. 어떤 인물들이 더 추가로 드러날 거라고 전망하세요? 뭐 안보실의 핵심 관계자들이겠죠. 뭐 안보실 차장급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겠죠. 신원식 안보실장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신원식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신원식은 모르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신원식하고는 관련성을 아직까지는 찾기 어려웠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 해외 출장길에 저희가 이렇게 전화를 드려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재명 정부가 저는 오로지 성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뭐 국가가 비정상에서 정상화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에 조금 안도가 되고요. 국가안보 측면에서는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출장 잘 다녀오시고요. 저희가 또 출장 이후에 중국에 가서 어떤 전략 대화하셨는지 더 집중적으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현직 군인의 장교의 최초 어떤 제보들 그리고 관련돼서 수명의 제보자들이 계속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추가로 취재해서 또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승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